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를 위해 해줄 것이 하나 없어서. 어떠세요, 천사님들? 지금 우리 영님의 첫 소절 들었는데, 이게 많은 전문가님들이 이야기해 주셨던 게, 우리 영님이 노래를 딱 부를 때 그냥 툭툭 뱉듯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어설프게 커버를 해봤는데 제 목소리 아닙니다. 영웅님 노래예요. 이게 시작할 때 너를 위해 이 부분이 제가 아무리 따라 하려고 해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렵고 굉장히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제 목소리가 두 개씩 들리나요? 그 첫 소절이 굉장히 담백한데 제가 흉내를 내기가 일반인들은 거의 불가능하다. 근데 가수들도 첫 소절부터 굉장히 어려운데 영님이 이거를 너무나 우리가 듣기 쉽게 불렀다라는 걸 아마 우리 소천사님들 직접 들어보셨으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들어볼게요. 네가 없이 살지 못해서. 자, 지금도 들어보면 순간순간을 울었다. 이게 영님의 목소리 들어보면 제가 항상 노래 들을 때마다 느끼는데 이 울림통이 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제가 볼 때 저의 그런 굉장히 낮은 지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알기로는 이 울림통이 영님이 굉장히 날씬하잖아요. 근데 날씬한 사람들이 원래 그 울림 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발라드 부르는 가수들 중에 영님처럼 호리호리한 분들이 목소리는 굉장히 소프트한데 이 고음 영역도 고음 영역이지만 이 저음 부분에서 딱 들었을 때 뭔가 공명음이 막 들리는 그런 퍼지는 소리를 내기가 어렵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대도 트레이닝을 많이 하면 얘가 우리 근육 운동 하는 것처럼 이게 어느 정도 발달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박은경님 말씀처럼 목소리의 울림이 깊은 게 이게 특수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히어로의 성대 자체가 낸다라는 거. 이게 정말 대단하죠? 좀 더 드릴게요. 후회로 가득한 지는 날. 자, 여기서 끊어서 죄송한데, 이게 노래 들으면, 저도 그렇고, 우리 소천사님들 그렇고, 매일 듣는 노래잖아요. 그쵸? 근데, 이 듣다 보면, 빠져듭니다. 확실히. 왜 그런지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생각해 봤는데, 오늘 불후의 명곡에서 이정님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영웅님이 2달 동안 이 노래를 계속해서 불렀고, 난 이제 됐다 라고 말을 했는데도 계속 노래 녹음해가지고 보냈다. 이 목소리를 우리 영웅님이 또 요번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곡에서 만들어낸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가 있는데 노래마다 목소리가 바뀌잖아요. 그게 제가 이렇게 영님의 어설픈 모창을 제가 따라 해보면서 조금 느꼈던 거는 영님만의 창법, 호흡법 이런 게 있는데 이게 흉내내기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감성장인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생각해보면 이 목소리의 울림도 울림인데 이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좀 소리가 짜여져 있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노래를 부르면 뭔가 이렇게 빈 공간이 많은 느낌인데 우리 영웅님은 표현을 딱 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저 같은 일반인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 굉장히 1차원적으로 소리가 들리는데 히어로의 노래를 딱 들으면 3차원이라 그러죠. 되게 다각도로 소리가 이렇게 내 귀에서 울리는 느낌? 네, 그거 아세요? 정말 비싼 명품 스피커 있잖아요. 그 명품 스피커가 주는 차이가 이거라고 합니다. 뭐 서라운드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렇게 주변을 돌리는 소리. 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단면적인 면에서 나오는 스피커이지만 사람의 귀로 들어갔을 때 3D 같은 느낌을 주는 풍부한 음량감을 주는 게 이 하이엔드 스피커로 갈수록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영웅님이 딱 그런 하이엔드, 그럼 정말 명품 스피커와 같은 성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계속 이어서 우리 만날 수 예전처럼 자, 지금도 보면 제가 정말 그 연습하면서 되게 어려웠던 게 자꾸 저를 비교하는데, 제가 감히 우리 영웅님의 그거와 정말 조금이라도 따라간다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직접 일반인으로서 해본 결과 이 부분 있잖아요. 그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다시 넘어갈 때 거기가 음이탈이 굉장히 많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다시 만날 수, 이 만날 수 할 때 저의 이 어설픈 식견으로는 이 만날 수라는 세 글자를 이렇게 빨아 당겨야 되거든요. 제가 흉내는 못 내겠지만 그냥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음을 이렇게 빨았다가 다시 싹, 그 우리 파도 칠 때 밀물 썰물 있잖아요. 좀 제 설명이 괜찮나요, 소천사님들? 좀 괜찮은지를 모르겠어서 오늘 처음이라 이렇게 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부를 때 소리를 쫙 빨아 당겼다가 다시 쫙 내뿜는 이 밀물 썰물 같은 그 느낌의 창법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뭐라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그 느낌이 굉장히 독특하고, 이 따라 불러보면 우리 소천사님들도 왜 노래가 이렇게 어렵지? 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자, 이어서 되돌아갈 수 무엇을 해. 자, 이 부분도 우리가 다시 우리가 만나면 무엇을 해야만 할까? 이게 다시 우리가 만나면 할 때 제가 정말 어설프죠? 힘들어도 들어주세요. 표현을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 무엇을, 이 부분이 똑같이 그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할 때의 만날 수처럼 무엇을 할 때도 음을 싹 빨아 당기는데, 이게 만날 수 있을까는 약간 음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인데, 이 다시 우리가 만나면 할 때는 음을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약간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만나면 이렇게 올려야 되잖아요. 이 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입장에서는 약간 고음을 지를 땐 이렇게 뱉으면서 지르는데, 이 무엇을 할 때가 좀 음을 빨아 당기면서 소리를 올린단 말이에요. 그게 기교가 좀 굉장한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이어서 서로를 품에 안고서 하염없이.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1절이 끝나는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약간 후렴구의 힘을 뺐어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2절을 위해서 1절을 약간 힘을 빼는 거죠. 근데 이런 기법은 사실 다른 가수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우리들의 블루스 노래 들으면 굉장히 잔잔하게 흘러가면서 뭔가 감정이 빵 터질 것 같으면서도 안 터질 것 같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전체적인 서사처럼, 왜 바다에 가면 파도가 굉장히 일률적으로 치잖아요. 물론 막 태풍 왔을 때는 막 이렇게 엄청 난리가 나는데, 이렇게 잔잔히 치는 파도처럼 우리들의 블루스가 간다면, 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도 노래를 들으면은 비슷한데? 라는 생각을 좀 봤거든요, 제가 처음에. 근데 이 중간중간에 무엇을 해야만 할까, 이 부분을 딱 듣고 마지막에 눈물을 흘려볼까 라고 조용히 딱 끝이 나면 사람이 이게 심리적으로 이 느낌 받지 않으셨어요?
아, 요거 2절에 뭐 있겠다. 예. 요거 2절에 뭐가 좀 터질 수 있겠다. 라는 생각 아마 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대를 갖고 이제 2절로 넘어가는 거죠. 좀 더 들어보면, 없었겠냐 나는 그때 난 부끄 이 부분도 제가 참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난 부끄러웠다. 이 부끄 띄고 러웠다. 이런 표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참 궁금한 게, 이걸 제가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이적 작곡가님의 의도인 건지, 아니면 우리 영웅님이 직접 자신의 어떠한 감각으로 이렇게 불렀는지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난 부끄러웠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때 난 부끄러웠다. 부끄를 띄고 러웠다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이 부끄러웠었던 그 시절의 내 모습을 떠오르게끔 해준다는 거죠. 이 작은 요소 하나가 그때 난 부끄러웠다 이렇게 하는 거랑 그때 난 부끄러웠다 이렇게 하면은 약간 좀 느낌이 오시나요? 이 구간을 띄므로써 이게 항상 뇌리에 오고, 우리가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불러도요, 이거 노래 잘 모르면 그때 난 부끄러웠다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걸 알고 있으면 그때 난 부끄러웠다 이렇게 좀 이 영웅님의 이 의도한 바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재미있는 요소였던 것 같아요. 더 들어보면, 널 다시 찾아가 자, 이걸 보면은 약간 앞에 그때 난 부끄러웠다, 이 두 번째는 뜨거운 꿈만 꾸었다. 똑같죠? 그러니까 그때 난 부끄 띄고 러웠다. 두 번째는 꿈만 꾸었다. 아, 이거를 저도 좀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라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라임? 예를 들어서 뭐 너는 내 머릿속에 지우개, 내가 좋아하는 거는 김치찌개, 막 이렇게 아, 너무 허접한데. 어쨌든 이렇게 이 끝자를 맞추는 걸 라임이라고도 하는데, 이 글자가 정확하게 맞진 않아도 지금 우리 영웅님처럼 그때 난 부끄러웠다, 뜨거운 꿈만 꾸었다,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의도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의도적으로 띄운 구간이 아마 작곡가님의 의도일 확률이 높지만, 이걸 우리 히어로가 되게 잘 표현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우리 히어로라고 할 때 일일이 영웅님이라고 안 한다고 해서 혹시 너무 속상해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영웅님이라고 했다가 히어로라고도 했다가 하는 거는, 히어로님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제가 히어로라고 하는 것만 알아주세요. 빵 터졌나요? 자, 이어서 듣겠습니다. 이 웃음을 종식시켜야겠어요. 순간순간이 자, 자연스럽게 흘러가죠. 1절에서 말씀드렸던 그 기대 구간이 또 나오는 겁니다. 1절 때는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가 뭔가 혼자서 이렇게 내뱉듯이 좀 조용조용히 가면서 살짝 서사를 줬다면, 2절에서는 지금 벌써 시린 폭포처럼 쏟아지는 날 이렇게 하면서 이 목에 힘이 탁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죠? 그게 제가 볼 때는 영웅님이 일부러 1절에 힘을 뺐던 이유가 아닐까. 1절에서는 뭔가 말하듯이 탁 퍼뜨리게 하고, 2절에 와서는 이걸 퍼졌던 음을 다시 싹 모아서 큰 관으로 이렇게 쫙 집중적으로 우리들의 귀를 막 그냥 이렇게 막 저렇게 막 하는 거죠. 이제 들어보면, 우리 만날 수 있을까? 자,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 배경음은 굉장히 커지고, 시린 폭포처럼 쏟아지던 날, 그 언젠가 하면서 힘을 쫙 줬는데, 우리 만날 수 있을까 해서 뭔가 듣는 사람이 막 이제 터진다, 왔다,
지금이다 이렇게 딱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해서 또 살짝 힘을 뺀단 말이에요. 이거 제 기억으로는 옛날에 우리 슈퍼스타 K 음악방송 있잖아요. 그 슈퍼스타 K에서 이승철 님이 굉장한 실력가인데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노래는 지루하다. 이게 저한테 했던 얘기가 아니라 출연자한테 했던 얘기로 기억해요. 너는 노래를 부를 때 다 강강강강으로 부른다. 노래도 연기하듯이 불러야 되는 이유가 높낮이, 강약 조절, 밀고 당기고 이걸 잘해야 하는데 이게 어설프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참가자가 그 다음 회차 때 또 등장해서 이번에는 완전 바꾼 거예요. 막 노래를 막 밀고 당기고 막 소리를 크게 키웠다가 작게 했다가 불렀는데 또 지적받습니다. 또 탈락했어요. 왜냐면 내가 서사를 보여달라 그랬지 너처럼 그렇게 지저분한 기교를 보여달라 한 게 아니다 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영님의 노래를 들을 때 이 사람 노래는 왜 이렇게 감격적이지? 이 사람의 노래는 듣는데 너무 편하네. 근데 막 고음역대에 갔을 때 내가 막 같이 이 감정이 가수는 막 감동을 주려고 막 부르는데 듣는 사람은 별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영웅님의 노래를 들으면 그 감정선이 같이 이렇게 이 노래 부르는 것처럼 가수랑 같이 내가 올라가다가 고음에서 팡 터지는 거죠. 그게 이 부분입니다. 그리 좋던 예전처럼 그때처럼 무엇을 해야만 할까. 이렇게 다시 우리가 만나면 무엇을 해야만 할까? 구간 직전까지의 이 앞의 멜로디가 우리가 이미 감정이 막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가끔 노래를 다른 가수들의 노래 듣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취향의 차이긴 한데 왜 영웅님의 노래가 호불호가 없냐면 뭐 아예 없진 않지만 거의 없는 이유가 일반 다른 가수들의 경우는 이 고음역 때 나 이만큼 소리 올릴 수 있어. 약간 뭔지 아세요? 나 소리 이만큼 올릴 수 있어. 그거를 팍 뽐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 소리를 그냥 빵 지르죠. 근데 그게 시원하게 들리는 분들도 있는데 가끔 이제 내가 좀 귀가 아프다. 나는 아직 거기까지 감정이 안 갔는데 근데 가수 혼자 막 빵 지른다던가. 네. 그럴 수 있는데 영웅님 또 여기에서도 한 번 더 이제 음을 맞추는 거죠. 이거는 이적 작곡가님과 많이 상의를 했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정님의 노래도 이렇게 고음에 갔다가 살짝 내려왔다가 고음에 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고음 구조가 잘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아마 영웅님이 많이 표현하려고 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가죠. 서로를 품에안겨볼까. 자, 여기가 이제 듣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와요. 느낌이. 아시죠? 예, 본격적으로 옵니다. 이 하염없이 눈물만 흘려볼까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이제 터졌다. 이제는 이제 참을 수 없는 거죠. 듣는 사람들도 이 구간에서 이제 이 가수가 갖고 있던 감정을 터트리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흐름 끊지 않고 바로 갈게요. 자, 이렇게 서사가 절정에 갑니다. 뭐 다시 들어도 너무 좋네요. 홍뉴스가 항상 출퇴근할 때 이 노래를 듣는데 이 노래는 왜 들을 때마다 좋은지 이거 뭐 팬심을 떠나서 노래 자체가 너무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 고음역을 듣기에 불편하거나 막 찢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나를 싹 포용하는 그런 감정이 들게끔 느껴지는 이유가 이 고음 자체를 제가 아는 상식선에선 진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그 구간이 엄청 빨리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 구간도 진성이 나왔다가 가성 나왔다가 진성 나왔다가 뱉었던 걸 다시 땡겼다가 호흡이랑 같이 뱉었다가 이게 우리가 핸드폰을 쓸 때 내가 이걸 터치하면은 이게 언제쯤 움직이지? 라고 생각 안 하고 생각도 하기 전에 터치하면 바로 핸드폰이 반응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영님의 이 노래의 흐름 구간을 들어보면 여기서 가성 썼네, 여기에서 진성으로 썼네, 뭐 여기에서 두성으로 뭐 머리끝으로 소리를 올렸네, 이런 구간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이 워낙 타이트하고 워낙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니까 이 듣는 분들이 굉장히 소리가 다채롭게 들리는 거죠. 지금 이제 뽕뉴스가 말하는 게 굉장히 1차원적인 목소리고, 제가 만약에 노래를 한다면 목이 좀 아픈데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저만 해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목소리하고 이 노래 목소리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그만큼 이 영님은 제가 1차원이면 우리 영님은 한 100차원 정도 굉장히 다채로운 소리를 낼 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바지로 가면, 그리 좋던 때처럼 자,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터지죠. 이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 어떤 감정이 나오나 볼게요. 되돌아갈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만 할까? 아, 여기가 정말 대박 구간인데, 이 다시 우리가 만나면 무엇을 해야만 할까? 그러니까 만나면 무엇을 해야만 할까에서 이게 분명히 1절이나 요 구간, 마지막 요 구간을 제외하고는 다시 우리가 만나면 살짝 띄고 무엇을 해야만 할까, 이렇게 이어졌는데, 여기에서는 의도적으로 다시 우리가 만나면을 길게 끌어서 무엇을 해야만 할까까지 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무엇을 해야만 할까 구간이 굉장히 고음이면서도 약간 소리를 빨아당기는,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좀 숨을 빨아당기는 느낌으로 불러야 되는 구간인데, 호흡이 얼마나 긴지, 우리가 만나면부터 무엇을 해야만 할까, 그 무엇을 구간에서 터지는 그 고음 부분이 이게 띄어서 불러도 어려운데, 다시부터 끌어가지고 우리가 만나면 무엇을 해야만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면에서 길게 가서 한 번도 안 쉬고 우리가 만나면 무엇을, 이게 상상만 해도 되게 어렵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영웅님 노래 커버한답시고 어설프게 했을 때 저는 이걸 이어서 못하겠더라고요. 도저히. 뭐 당연한 겁니다. 저는 일반인이니까. 근데 아마 다른 가수분들도 되게 어려울 거예요. 이 구간이 우리 영웅님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타고난 목소리가 막 굉장히 두껍고 굉장히 굵고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노래 전체적인 분위기가 얇은 목소리가 아니라 어느 정도 굵기를 가져가는 노래인데, 이 고음에서도 목소리가 얇아지지 않고 이렇게 쭉 끌어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까지 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노래가 서사로 마무리가 되는데, 야, 이게 참 노래 한 곡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해봤는데 어떻게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좀 처음 하는 거라서 굉장히 어설픈데, 그냥 일반인이 제가 들었을 때, 노래를 조금 좋아하는 제가 들었을 때 뭔가 이 대단한 슈퍼스타가 이런 점들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노래를 들었을 때, 아, 이 구간은 이렇구나, 영웅님이 이걸 이렇게까지 했구나 라고 아마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어떤 천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영웅님이 실용음악과를 전공해서 그렇다. 근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맞지가 않은 게,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실용음악과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실용음악과는 아니었지만, 그 친구들하고 제가 철학 시간인가를 같이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마다 이 친구들이 맨날 뭐 기타 메고 오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는 다르지만 수업을 같이 듣다 보니까 좀 친해져서 노래방 같은 데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절반 이상은 이렇게 노래 잘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보컬리스트를 지망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다니면 이런 밴드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밴드부 친구들도 뽕뉴스가 좀 많았는데, 이 밴드부 친구들도 메인 보컬, 서브 보컬 이렇게 두 명이 나눠지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실용음악과를 나중에 대학교를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실용음악과를 가도 꽤 많은 숫자가 겉멋이 들거나 노래에 대한 연구, 탐구를 잘 안 합니다.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근데 지금 영님 같은 경우가 실용음악가이기 때문에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하고 뭐 어떻게 소리를 내야 하고 어떤 느낌으로 멜로디를 가야 하고 다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이게 자기 혼자 연습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영광극장 봤을 때 이 영광이가 맨날 그 피아노 있는 작은 방에서 막 과제도 안 하고 막 잤다가 막 일어났다가 막 핸드폰 보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실제 영웅님은 전혀 달랐을 겁니다. 굉장히 혼자 연습도 많이 하고 굉장히 노래 이 구간에 끊어서 했을 거예요. 요번에 정규 앨범 녹음하던 그 리로드 영상들을 보면 이 종이에 굉장히 뭐가 체크가 많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어려운 말들이 아니라 살짝 끊어 부르기, 뭐 숨 늘리기, 뭐 쉬는 구간, 뭐 터트리는 구간, 약간 이런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기법들이 아니라 좀 굉장히 스스로 노래 자체에 대해 연구가 엄청 많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쉽게 말해서 연습량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김수정님 말씀처럼 같은 가수여도 급이 다른데 이 급이 달라졌던 결정적인 이유가 안 보이는 데에서 영님이 엄청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노력이냐면 그냥 불러도 잘 부르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매운맛을 먹는다고 가정을 하면 매운맛은 안 맞으니까 단맛을 느낀다라고 하면 그냥 달달한 게 있고 이건 정말 맛있게 달달하다. 약간 이 느낌 아세요? 아니 우리가 그냥 지금 우리 소천사님들 집에 있는 설탕 퍼서 먹어도 달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카페에서 파는 카라멜 마끼아또라던가 굉장히 달면서도 맛있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정말 맛있다라고 하잖아요. 단맛이 전부이긴 한데 근데 이 설탕의 단맛과 요리가 돼서 나오는 단맛이 느껴지는 명품 요리는 그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설탕은 그냥 공장에서 제조해서 판매하면 되는 건데 이 단맛을 내는 맛있는 명품 요리는 얼마나 많은 이 요리사의 셰프의 노력과 시간이 투자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지금 우리 영웅님의 노래를 들어보면 거의 그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시나요?